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선수선트 홍기찬 쌤을 대신한 안정영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겸 학생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못 나왔었는데 이번에 학점이 네.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직접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드디어 4.5를 맞았습니다. 올 A뿔을 받아야 4.5 학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4.5 하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교수님과 1대1 아이 컨택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게 뒤에서 배우에서 코디네이팅을 해주시잖아요. 스카이캐슬인가요? 네, 취업 캐슬. 네. 뭔가 이렇게 코디네이팅을 받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4.5라는 학점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네요. 네, 이런 대단한 정유겸 학생과 함께 오늘 해볼 테니까요. 네. 여러분 집중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상식 퀴즈부터 해볼까요? 신영 씨가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문제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누구. 신영 씨, 아싸! 안 맞춰도 된다고. 네, 좋아하고 네. 계시네요. 첫 번째 퀴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기업의 선행 마케팅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한다. 2번,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벤트나 캠페인을 한다. 3번,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4번, 직접 몸으로 때운다. 이거는 이게 학생 4번이요. 4번, 직접 몸으로 때운다. 네, 네, 이거 저도 4번인 것 같은데요. 선행 사국이요. 마케팅.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애들이 또. 이거는 이제 정답 같은 경우에는 네. 2번입니다. 지금 안쌤 웃으셨어요. 한국이요. 안쌤 혹시 정답 알고 계신가요? 저는 선행 마케팅이니까 네. 부를 환원한다가 나중에 할 것 같아서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역시 안쌤. 선행 마케팅 그런 거 아닌가요? 선행,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마케팅 이런. 아닌 것은 아니었어? 네, 아닌 것은입니다. 아니, 선행 마케팅은 네. 공존 공생의 이미지 각인을 통해 부와 신뢰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행위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아직 부자가 아닌 기업도 적은 돈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환원을 하는 거는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선행으로 하는 거고, 그럼 몸으로 때우는 게 진짜 가능하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직접 가서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좀 의외의 네. 보기가 정답이 됐는데요. 네. 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1위 기업 소만사입니다. 1997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창업, 이와 함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 등 모두 손잡아 회사를 이룩한다는 의미의 소중한 만남을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 개인정보 전수 검사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현황 분석 제품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엔 삼성과 LG, SK,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KB은행, 신한은행 등 2,0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포상과 장영실상,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 이후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레퍼런스를 구축한 소만사는 20년간 업그레이드된 솔루션과 2,000여 고객을 섬기며 체득한 서비스 노하우로 실리콘밸리처럼 100발의 직원이 활기차게 일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소만사는 취업을 부탁해서 처음 소개하는 기업인데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인 웹키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오. 네, 유겸 학생은 웹키퍼 아니면 소만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네. 진짜 그런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악성 코드 정말 이런 것들 너무 짜증나잖아요. 유해 사이트 맞아요. 같은 경우.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네, 여기가 이제 또 웹키퍼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제가 또 유튜브에서 골키퍼로 유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접 홍보를 하시나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네, 생국이 형. 그러면 이 시간 소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네, 소만사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1,12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뭐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연관어 보면은 글로벌, 솔루션, 정보,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제품, 보안, 네트워크, 뭐 고객 분석, 웹하드.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관련 기사를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한 소개라든지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관련 기사 나온 것들.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 보니까 기업 후기라든지 인턴들의 후기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역시나 회사 소개 쪽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지. 뭐 그 이외에 사실 소만사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누가 알아서 쓴 그런 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쌤 소만사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만사라는 기업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채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시 채용이라든지 상시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이 260억 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만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조카도 하루에 100원. 네, 260억 정도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렇게 정기 공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공채가 무의미해서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소만사라고 하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이 기업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채용을 본인이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적성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소만사에 떠도는 소문. 네, 우리 소만사는 뭐든 1등이라고 카더라. 네, 우리 소만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두라는 게 실력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선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 기업 소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소만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면서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때 개발한 이래 모든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97년도에는 이메일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DLP 국내 최초 개발, 또 SMTP 웹메일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 메신저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 P2P 웹하드 우회 접속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웹키퍼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업무 볼 때 비업무 사이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신경을 쓰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약간 좀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뭐 악성 코드라든지 유해 사이트라든지 이런 우회 접속하는 부분도 차단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도 국내 1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MS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뽑은 10년 후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소만사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3,71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원 2,714만 원, 대리가 3,370만 원, 과장이 4,233만 원, 차장이 5,244만 원, 부장이 6,6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오래된 스타트업, 샵 강소기업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하면 보통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생기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만큼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만사는 우리 스타트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점은 생긴 지 20년이 넘은 이제는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소만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 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소만사가 설립 20년 차를 맞은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업인데 사실 대기업이 아님인에도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국내 수요처들의 입장에선 뭐든지 하여튼 가격을 깎아가지고 구입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거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200곳 정도 지금 국내 보안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살아남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김대한 대표가 소만사 설립할 때는 사실 이메일이 일반화되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정보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사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사실 인류 역사는 도구 발전과 함께 진보를 했지만 주부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나 법률가가 만든 어떤 법보다도 이 세탁기가 발명된 것이 그분들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정보 보호 업체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업 정신으로 만들었고요. 덕분에 1997년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떤 빚이 없고 1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12년 연속 수익 1%를 또 기부하면서 각종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정말 강소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기업입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죠. 소만사에 대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디도스 방패 샵 웹키퍼입니다. 우리 앞서 소만사의 대표 프로그램이 우리 웹키퍼라고 했는데요. 네. 이름이 우리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우리 디도스 공격까지 다 막아냈다고 합니다. 네, 골키퍼가 아닌 웹키퍼죠. 웹키퍼네요. 네. 거미줄이네요. 거의. 아, 네, 디도스 공격도 맞는다는 웹키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네, 이 소만사의 웹키퍼 중에서도 시큐어 게이트웨이라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결합한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디도스까지 막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특히나 뭐 중앙부처라든지 대기업, 공공기관 그런 곳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아예 원천 차단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한 거 같은 것도 차단. 무조건 차단하죠. 너무 발전하면 안 너무 되는데. 싫어하겠네요. 너무 발전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국 씨 집에는 그걸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0분 간격으로 악성 코드가 생성되면 차단하고 또 사라지면 다시 허용해주고 어쨌든 분류의 정확성도 우수하다고 하니까 이 제품이 60%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유겸 학생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저는 진짜 며칠 전에 감쪽 같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막 경찰서 그 분위기를 아예 밖에서 조성을 하고 그 소리까지 재현을 해요, 옆에서. 그래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어서. 띠리리리 막 하는 소리까지 막 네, 들어오나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계속 잠깐 끊어보라 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오면은 무슨 업무 방해죄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는 무서워하다가 이거 집으로 공증? 그러니까 공인 인증 같은 거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조금 이따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호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오늘 또 한 번 깨닫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소만사와 같은 굴지의 스타트업이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이 국내 스타트업 현황은 어떨까요, 안쌤? 저는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17년도에 비상할 한국 스타트업 10을 소개했는데 오.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켓컬리라고 아, 아시죠? 네, 식재료 정지현 배송해 주는. 씨가. 예. 저 오늘 이게 거기서 뭐 주문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조그만 회사였는데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내가 자정 전에 식재료를 주문하면 새벽에 그냥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거죠. 그냥 배달에 갖다 주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긁어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 생각엔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게 이마트가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들인데요. 이렇게 좀 스타트업이 잘 되면 대기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기업까지 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밝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부분도 물론 다 강조하겠지만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잘 아시는 기업 쿠팡 있죠? 네. 쿠팡을 유니콘이라고 해요.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업왕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소만사의 제품 중에서 유겸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혹시 선거 유세 관련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 네. 네, 그럼 혹시 스팸 메일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우, 네. 어마어마하죠.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일들은 모두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장님들께 소만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인 프라이버시 아이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먼저 개인정보 패턴을 분석, 검색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총 13종 이상의 개인정보를 검출해내요. 그리고 물론 다국어 파일 내의 개인정보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출된 개인정보를 국정원 인증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또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들은 복구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파기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이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중앙에서 전 직원 PC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USB나 출력물도 걱정되시잖아요. USB의 경우에는 등록된 저장 매체만을 허용하고 있고 출력물도 결제를 받은 건에 한해서만 회사 로고라든지 출력자의 부서나 이름 그리고 IP, 출력 일시 등의 워터마크가 새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보다 2배에서 3배까지는 적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PC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과다 설치된 에이전트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소만사의 프라이버시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와, 네. 잘 들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역시 유겸 학생입니다. 네. 특히 이 유겸 학생은 그 귀를 열게 만드는 오프닝이 굉장히 그런 것 인상적이고요. 같아요. 뭔가 잘 들어오는 네, 확실히 느낌이 그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성능, 컴퓨터 성능이 다운되진 않는지 가격 비교까지 다 해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되게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스타트업 기업 이걸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조금 안 믿는 주의입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도 이런 박람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몰래카메라 이제 여성들 몰래카메라 화장실에 그걸 이제 발견해내는 이제 감지하는 기계인데 내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잘못됐지. 너무 잘못됐고 개발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몰카가 없어지면 뭘 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야. 나도 이 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거를 스팸하는 애들이 없어지면 얘들이 뭘 먹고 살까?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게 너무 무섭고 싫은 거야. 굉장히 스팸을 없어지면 얘들은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스팸을 보낼 수 있게 놔준다고 나는 어느 생각을 하고 정도는.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얘들이 난 너무 나빠. 지금 유겸 학생 굉장히 당황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모든 바퀴벌레가 사라지면 방역업체는 사라지는 거리가 거죠. 없어지는 안 거죠. 된다니까.
다 잡을 수 있다니까.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래서 나는 얘들을 믿을 수 없어. 저는 이거를 무슨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화를 내면서. 네. 화를 낼 만하지 않았나 이거는? 화를 낼 만하지 특고문이 않았나? 그러니까요. 아니 맞는 없앨 말인 수 것 있다니까. 같아요. 스팸을 원천적으로 모든 걸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지금쯤 개발됐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 네. 근데 왜냐면 얘들도 안 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게 스팸 근데 또 스팸을 나쁜 보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마어마한 노력하는데 얘들이 더 나는 브레인이라 생각하는 거지. 네. 예, 막을 수 있다 난 충분히. 네, 또 색다른 접근이었는데요. 전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웹하드 카르텔 업체도 사실은 앞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보를 삭제해 준다라고 하면서 네. 뒤에서는 사실 그걸 유통시켜서 또 팔아먹는 어머. 사례가 있었어요. 어이구. 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2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명목 하에 이 프로그램이 늦어지게끔 처리가. 네, 그래서 2년 맞아요. 후에 있어, 이거를 나중에. 다시 구입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좀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는 다만 이제 보안 업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아무리 뛰어난 보안 업체가 나와도 이걸 또 해킹하려는 그런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불을 창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들으면서 만약에 이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설명이 괜찮겠지만 그냥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 유겸 학생의 설명이 오프닝 이후에는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와서 같이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더 싸고 좋다라고 홍보하는 기업한테 맡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유리한 면이 있죠. 아까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의 60%가 이걸 쓰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좀 앞선에 내세우는 게 어땠을까.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우리 걸 쓰고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뚫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도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소개는 워낙 좋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좀 과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안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뭔가 되게 많은 걸 생각했는데 네. 우리 상국 씨 얘기를 듣고 나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제가 좀 약간 놀랬고요. 정말 개그맨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면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 영업 세일즈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 네. 거의 다 은행에서 뭐 물건 팔듯이 팔아요. 예. 영업 면접을 내가 세일즈를 면접을 보라고 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압박은 계속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이걸 누구한테 파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내리면 면접관이 판단할 때 그 내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면 넌 이걸 누구한테 파는 거냐, 이걸 쓰는 사람은 뭐 가격적인 건 뭐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이런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이렇게 테두리를 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전 쌤 말씀하신 것처럼 100% 동일하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들이 안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구조화가 덜 됐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특징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든지 그런 구조화를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이 듣기에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징이다,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의 비교해서의 뭐 특장점이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B2B죠. 그렇다면은 어떤 은행에서 물건 팔듯이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제품을 판다라기보단 기술을 파시는 거거든요. 소위 전문가들을 놓고 기술을 파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구조화된 모습과 조금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자,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서 우리 사회적 개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우선 사회적 가치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 가치는 흔히 말하는 돈과 명예를 포함해서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아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정보 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공익이라고 하는 게 또 너무 약간 좀 넓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지원자가 뭔가 고민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공익이라고 하는 큰 범주 내에 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 가치에서 전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 가치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내가 공익으로 뺐다라고 한다면 개인적 가치는 어찌됐건 소만사의 저는 어떤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만사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좀 기여하고 싶다. 조금 약간 오그라드는 얘기긴 한데 기업적으로 좀 풀어주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소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겸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저번 학기에 소프트웨어 수업 들으면서 완전 관심이 없던 분야였는데 조금 흥미가 생겼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업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소만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이 회사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산업이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더 먹을거리가 풍부한 산업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자체의 좀 이슈는 뭐냐면 우리 유겸 씨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이 회사를 쓰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관심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라서 네, 조금 더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여기는 초대졸 이상을 뽑아요. 본인은 이제 4년제잖아요. 근데 여기를 쓰실 거예요. 제가 너무 유도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을 딱 알았을 때는 되게 좋은 기업인데 초대졸을 뽑는다. 물론 이제 워낙 요즘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4년제 나오신 분들도 쓰실 텐데 초대졸을 뽑기 때문에 초대졸 친구들이 저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대졸 친구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고졸 아니면은 뭐 대졸 이쪽 부분만 봐서 제가 만나는 수많은 초대졸 친구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소만사 같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서 소위 얘기하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잘 취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소만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